모든 해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신념이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이 애초 추구하셨던 대통령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마저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시사큐 1부 시작합니다. 지난 5월이죠. 연금개혁 문제에 책임을 지고 청와대 정무수석직을 사퇴한다고 밝혀서 많이 놀라게 했던 분입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 5월에 정무수석직을 사퇴하고 나서 방송 출연은 처음이신데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길게는 2008년에 국회의원 되면서부터 네. 그리고 짧게는 2012년에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 모시고 총선 대변인으로 치르면서부터 네. 사실은 이제 하루도 마음 편히 쉬는 날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계속 강행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휴식도 좀 필요했었고요. 예. 또 운동도 하고 평소에 뵙지 못한 분들 뵙고 뭐 말씀도 많이 듣고 네. 또 그동안 잘 살피지 못했던 집안일도 돌봤는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국정에 이제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쭉 보면서 어떻게 하면 잘 도울 수 있을까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례적으로 지금 개혁을 대사하려 보면 사임을 할 때 네. 대변인이 당시 민경욱 대변인이었죠. 사임의 변을 발표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김기춘 비서실장이 사임할 때도 이렇게 사임 의변을 발표한 적이 없었는데 어떤 배경에서 그런 게 이루어졌습니까? 글쎄요, 저는 사실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야 된다고 정무수석 임명될 때부터 예.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 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작할 때부터 이 연금 개혁이 우리가 목표하는 바대로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말 제 직을 걸고 하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데 공무원연금 개혁 자체는 사실은 아주 최선은 아니지만 정말로 차선의 수준까지는 됐는데 문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불필요하게 예.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하고 직접 연계가 되면서 네. 굉장히 위험한 우리가 국민연금 기금 자체나 그런 제도 자체를 파괴할 만큼 이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이 여지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제가 단호하게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고요. 제가 또 사임을 함으로써 또 국민연금으로 번지는 그런 것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람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청와대의 여성이 정무수석으로 간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정무수석 자리가 청와대와 그리고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까지 조율해야 되는 굉장히 힘든 자리인데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으면서 매일같이 어떤 기쁜 일보다는 조금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이제 여성가족부를 맡게 됐을 때 네. 대통령님께서는 여가부 장관은 국무위원이니까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정 전반을 공부할 기회가 될 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때 강요로서도 그랬지만 정무수석으로 일을 하면서 예. 정말 그런 부분을 아주 깊이 체감을 했습니다. 국회뿐만이 아니라 정무수석이 맡아야 되는 게 국민소통 시민사회도 있고 네. 또 행정자치부도 있고 경찰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맡고 있는데요. 정말 제가 이제 드러나서 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모든 분들의 뒤에서 이런 많은 것들을 부탁하고 조율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주시고 적극적으로 애써주신 의원님들 여야를 네. 막론하고 또 우리 정부의 공직자들 또 시민단체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치를 할 때 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 장관을 하겠다 아마 그런 꿈을 가져봤을 것 같은데 정무수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생각을 못했고요. 네.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제안을 받고. 네. 근데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사람들이 또 정치만 또 생각하는데 그 밑에 아까 얘기했지만 행정자치비서관이 있고 네. 또 경찰 담당도 있고 네. 그 조직이 사실 청와대에서는 선임부서로서 하는 일이 가장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이제 정무수석이 됐을 때는 굉장히 국회에서도 네. 여러 가지 국정조사도 있었고 또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도 있었고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 정무수석실의 이 직원들이 정말 밤을 새가면서 일을 하고 또 이런 이 모든 어려움을 좀 잘 매끄럽게 이어나갈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에이미 멀린스라고 의족을 한 여성 모델이죠. 굉장히 유명한 여성 네. 모델이라서 저도 이름은 좀 알고 있었는데 그 에이미 멀린스가 와서 지난 8월에 북한의 목함질의 도발 사건으로 두 다리를 잃은 김정은 하지연 하사죠. 두 하사와의 만남을 연결시켜주고 또 두 하사에게 조금 더 희망을 안겨준 그 보니까 배우 세력이 바로 조윤선 씨였더군요. 어떻게 에이미 멀린스하고 이렇게 인연이 닿게 됐습니까? 예, 저는 이제 에이미 멀린스를 어느 이제 그 이데일리에서 초청을 해서 제가 그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 대담을 진행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에이미 멀린스에 대해서 이제 쭉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목함질의 그 사건에 이 두 하사가 사실은 군인으로서는 네. 같은 일을 당하셨던 이종명 대령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멘토가 되어주시리라고 믿었고, 하지만 에이미 멀린스는 어떤 본인의 장애를 극복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 본인의 장애를 딛고 더 큰 성과를 이루어내는 굉장히 아주 그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에이미 멀린스를 이 그 두 하사가 만나본다면 본인들이 생각했었던 어떤 한계 이상의 것을 이루는데 어떤 그 가능성의 장을 더 넓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고 그의 그 생각을 에이미 멀린스하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에이미 멀린스는 뭐 그 누구를 막론하고든지 본인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하고 제가 참 부러웠던 건 에이미 멀린스가 현대 과학, 의수나 의족에 관한 현대 과학 또 아주 디자인의 최첨단을 걷는 분들이 모두 모여서 의견을 구하고 이런 그 실험해보게 하는 그런 어떤 허브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이 두 하사가 찾아보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도 많이 보내줬습니다. 네, 김정은하고 하지연 하사 정말 20대 초반에 어떻게 보면은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어린 게 또 볼 수도 있는데 만나보니까 어땠습니까? 이 20대 초반에 이 두 하사로 인해서 안보식이 우리가 좀 많이 젊은 세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직접 만나보니까 좀 어땠습니까? 그 사건 직후에 이 두 하사와 또 아주 남북 관계가 고조됐을 때 여러 전역까지 연기한 그 젊은 군인들을 보고 정말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안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굉장히 믿음직스럽다라는 생각을 다 하셨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병원에 가서 이 둘을 만나봤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얼마나 대견하고 밝고 강인하든지 제가 아주 막 매료가 됐을 정도입니다. 이 둘한테. 특히나 이 김정은 하사, 하지연 하사는 우리나라의 정말 참 군인 정신을 일깨우고 이런 그 국가를 위하는 그런 마음을 더 선양하고 모든 이 국민들한테 그런 마음을 이렇게 북돋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으로 자라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저는 사실은 딸만 둘을 키우는 엄마인데 최근에 이 둘을 보면서 군대를 다녀와서 이런 그 군인 정신을 배운 반듯한 청년을 2명이나 제가 사위로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지금 보면은 젊은 세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정무수석직을 사퇴하고 나서 대학에서 또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공청단 제1대표죠. 친이즈 일행을 지금 또 따로 만나서 양국 간의 젊은이들 교류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쏟고 있는데 이렇게 젊은 친구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젊은 친구들이야말로 바로 다음 세대에 우리를 책임져줄 그 동량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이 정말 우리나라를 더 앞으로 나서게 하고 우리나라를 더 키워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젊은이들하고 여러 가지의 뭐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진로 문제 어려운 게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 그리고 제가 아는 모든 걸 이 젊은이들한테 나눠줘서 이 사람들이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굉장히 보람이 있을 것 같고 또 중국의 이 그 공청단의 서기는 제가 참 뜻하지 않게 이번에 만나게 됐는데요.
2003년에 여가부 장관 할 때 만나서 청년교류를 활발히 하자라고 얘기하고 작년에 시진핑 주석이 오셨을 때 예.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매해 100명씩 교류하자라고 약속하셔서 그랬죠. 이제 네. 실현하시는 건데요. 제가 이제 공직을 떠나서 지금은 이제 아무 직에 있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그 중간에 재단에서 했다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자고 해서 제가 굉장히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최니지 서기가 중국 사람들은 새 친구가 생겼다 그래서 옛 친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인사를 해서 제가 굉장히 가슴이 짠했습니다. 근데 조윤선 수석님은 한국에서 젊은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인기가 있다면서 중국에서도 팬레터를 받고 그런 적이 있다면서요? 이번 생일 때였는데요. 네. 갑자기 그 남편 사무실로 중국에서 이 우편물이 하나 왔는데 예. 그 저에 대한 생일 카드였어요. 지금 이제 그림에 제가 잘 입는 오늘 아마 입고 나온 옷과 같은 것 같은데 예. 카리커처를 그리고 아하. 아주 좋은 말을 써줬는데 거기 뭐가 있냐면 그 무슨 일이 당신에게 생기더라도 저는 당신을 지원하겠습니다. 서포트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왜 말이 저한테는 있어서 저런 게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고마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직격 인터뷰 시청자가 묻습니다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조윤선 전 수석이 시사큐에 나온다는 걸 페이스북에 공지를 하고 아침부터 질문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거기에 많은 분이 또 참여해 주셨는데 그중에 자,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여성가족부가 과연 필요하느냐? 요즘은 남성부가 필요할 판이다. 이런 네.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여성 또 가족의 중요성을 굉장히 알리는데 많이 또 힘써 오셨는데 그런데 요즘 일부 남성들은 이런 또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여성가족부가 했었던 일은 여성을 이렇게 우대해야 된다라는 이런 게 아니고 네. 여성과 가족과 청소년이 서로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가 그대로 차별이 되지 않게 북돋아주자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한 책무 또 사회에 대한 책무를 다 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잘 만들어주자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그건 같이 함께 사는 남성 가족분들까지도 함께 위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 그 역할은 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직격 인터뷰 시청자가 묻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정무 수석이다 보니까 가까이서 대통령을 또 모실 기회가 많은데 또 대통령이 조윤선 수석을 굉장히 많이 또 신뢰를 한다고 들었는데 가까이서 본 박 대통령은 어떤 분입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왔고요. 네. 측근 3인방의 얘기만 많이 듣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가까이서 그간 이제 겪은 대통령님은 정말 24시간을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고 말씀 듣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일할 때 이제 굉장히 원활하게 이제 상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크고 작은 일들을 상의 드리고 그러면 저는 참 그 대통령님과 일하면서 좋았던 건 제가 여쭤보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기꺼이 응해주시고 네. 그리고 답을 같이 상의를 해주시고 아니, 독대를 못한 장관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 뭐 독대는 뭐 그러니까 저는 그 장관님들이 진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싶은데요. 네. 아마 여러 가지 기회로 말씀하실 기회가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세 번째. 아마 최근에는 조윤선 수석이 이 역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을 것 같은데 총선 출마하실 건가요? 그리고 왜 출마를 한다면 서초갑입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사실은 서초는 제가 서울에서 나서 서울에서 자라서 네, 이제 출마는 기정사실이고. 고향이라는 게 이제 특별히 있지 않는 사람이지만 서초는 제가 이제 76년부터 한 40년 가까이를 산 정말 제 고향 같은 곳입니다. 네, 어느 사이에 이제 나이를 짐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저를 키워주신 그 어떤 고향을 위해서 예. 어떤 지역 정치인으로서 지역에 기반을 갖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건 굉장히 정치인으로서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를 그렇게 키워주신 곳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늘 해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더 험한 데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도 아마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 막 하려고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조윤선 수석처럼 경쟁력이 있고 또 인지도도 높은 정치인은 새누리당이 뭔가 좀 더 어렵고 또 험한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뭔가 승리를 해야지만 더 진정한 승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지역에서 네. 어떤 정치인을 가장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정치인들이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하게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윤선 수석이 내년 총선에 당선이 된다면 아마 거기서만 머물고 있지는 않을 거다. 이미 정무수석과 또 장관을 했기 때문에 뭔가 또 새로운 꿈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혹자는 서울시장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내용이 중요하지, 네. 어느 자리에 꼭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일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뭐 여가부에 갈 때도 그랬고 정무수석직을 갈 때도 그랬고, 다만 제가 이제 2008년에 국회의원이 되면서 어떤 정치를 하고 싶으냐라는 그런 질문에 제 자신의 답은 맑고 깨끗하고, 예. 그리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고 또 국민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이유는 정치가 어떤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지 않고, 예. 정치가 우리를 날아갈 수 있게 해주는 날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조윤선 수석께서는 2002년에 이제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 대변인으로 정계 입문을 해서 보수정당 사상의 첫 여성 대변인, 그리고 또 청와대 첫 정무수석, 이렇게 또 타이틀을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어떻게 보면 순탄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길을 또 걸어왔는데,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태어나면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거는 30대 중반에 아이 둘을 키우면서 이제 네. 바쁜 변호사 생활을 할 때 갑자기 이제 아이를 돌봐줄 곳이 없게 됐을 때, 네. 제가 그 비상 시기를 겪으면서 너무 몸도 안 좋아지고 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떼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너무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생각을 해보니 네. 이제 잠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바로 그때 그런 제 경험 때문에 여가부 장관을 하면서도 바로 제 많은 후배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서 경력 단절 없이 정말 성장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발동할 수 있었던 어떤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조윤선 수석은 이렇게 누가 봐도 엄친하고 우리 모범생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니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인가요? 그때부터 연애를 해서 남편을 만났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고등학생 때부터 연애를 한 겁니까? 시험이 끝난 다음부터 만났습니다. 아, 입시가 끝난 다음부터 네. 그러면 만나서 이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굉장히 제일 당황해하는 질문이군요, 여기 보니까. 아주 배울 게 많고 믿고 존경할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생각은 이제 아주 초기부터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더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또 기다리고 있는 다른 또 패널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아마 총선 일정이나 시작되면은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얘기가 나올 텐데 그때 한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큐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조윤선 전 청와대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시사큐 칼럼으로 넘어가겠습니다.